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책자에 수록된 40년 전 광주 사태 현장을 취재했던 당시의 기록을 저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례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책자에 노출된 김대중 정권을 비판했던 광주 사태의 현장을 기록한 이 책자를 출판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연재물로 만들어서 역사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체험 수기를 펴내면서 이렇게 서두에 기록을 했습니다. 옛 선현들은 자고로 역사의 기록을 생명보다 더 중시한 사관의 지조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며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올바르게 기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나약하기에 역사를 당대에 기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진실을 당대에 올바르게 가려서 기록한다는 것은 집권 세력과 위정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늘 승자편에 있었고 또한 승자편에서 조작될 수도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진실하고 올바르게 기록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문화 창조의 힘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함으로써만 미래가 약속될 수 있다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올바른 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인은 바른 양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양심의 토대 위에서만 문화도 결국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으며 역사도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향의 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5.18 광주 사태의 진실을 재조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당시의 재반 사항을 왜곡 없이 기록 보존한 자료들, 즉 내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5.18 기자 취재 수첩을 정리하여서 여기에 내놓을까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자리 잡은 80만 시민이 살고 있던 80년대 광주시, 1980년 5월 18일 석가 탄신일을 사흘 앞두고 전라남도 도청 앞 금남로 1km 구간에는 오색 찬란한 연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동 전라남도 도청 앞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있는 전남매일신문사 편집국 제2사회부 8년차 기자로 근무하면서 일선 시군의 현장 기동 취재를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문은 석간 신문들로 초판 제작을 마감하려면 편집국은 온통 시골 장터처럼 북새통을 이룹니다. 오전 11시 30분 편집 마감 시간에 쫓기고 일선 시군에서 보내온 사건 사고들을 전화로 송고받아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부를 거쳐 공무국에 옮겨지기까지 초판 제작이 되기까지는 아침 신문사 편집국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장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편집부로 넘기고 저희 회사 5층 옥상에 있는 구내식당을 들어서자 우리 제2사회부장인 이용재 부장의 우습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부장은 전투경찰들의 일부 전진은 이쪽 테이블로 앉아라. 시위 대학생들의 2보 후퇴는 저쪽 테이블로 앉아라. 700원짜리 점심값 내기 즉석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16일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계엄철폐 시위로 금남로 도로가 어수선해지자 우리들은 회사 옥상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5층 옥상은 전남 도청 앞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어제보다 2배나 불어난 전투경찰들의 방패와 진압봉을 앞세우고 2열 행대로 도청 정문과 주변 담장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위대와 5m쯤 간격을 두고 밀리고 밀어내는 줄다리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옥상 구내식당으로 요즘은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날 원고 마감 이후 해상황 장보고 기획물 취재를 위해 완도 출장길을 준비하던 차에 갑자기 국장실에서 대기 지시가 떨어지더군요. 계엄령 선포로 5월 전국이 불안한 터에 서울에 이어서 광주 시내 대학가가 술렁거리면서 계엄철폐를 외치는 시위가 잇따라서 편집 마감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모두 비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외근 기자들이 저마다 출입처로 떠나고 내근인 편집부와 교정부 그리고 시군 지방을 맡고 있는 이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 사무실에 남아 저마다 계엄 전국을 화두로 나누면서 18일 오후도 특별한 사고 없이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18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지만 비상 계엄령 상태로 저희 전 직원이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18일 오후 7시께 회사 정문을 나서자 도청 앞에 정렬한 전투경찰 병력 규모가 대학생들의 도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패와 진압봉을 든 채 눈에 띄게 불어났고 수백 명의 시위 대학생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조선대학교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8시 조선대학 광장에서 집결한 대학생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끝으로 계엄철폐 구호를 외친 후에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 터미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 19일은 완도 주재기자의 요청으로 완도항 개발에 따른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취재하기 위해서 완도 출장 준비를 나서기로 한 후 밤 10시께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집으로 나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1980년 5월 19일 아침 8시경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1km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입구에 이르자 버스 대합실과 광장은 빽빽하게 들어선 인파와 버스들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된 채 나주경찰서 보안과장 임모 경감이 전투복 차림으로 호각을 불어대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광주 방향의 상행선과 목포 방향 등 하행선 버스를 전면 통제하는 바람에 나주 정류장은
차량들로 뒤엉켜져서 광주로 가는 통학생들과 출퇴근 공무원들이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투복 차림의 보안과장에게 무슨 일이요? 묻자 그는 호각을 입에 물고 전남 경찰국의 지시로 광주 진입 차량을 통제한다고 짧게 대답을 하더군요. 무슨 일로요? 하며 되묻자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듯 합니다 라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 평화적인 햇불 시위로 조선대학 광장에서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폭동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류장 대합실은 광주로 출근하려던 직장인과 학생들 그리고 서남부 11개 시군에서 광주로 향하던 많은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발을 동동 구른 채 사태를 파악하느라고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곧장 공주전화박스를 찾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김 차장,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광주에서 계엄군들이 학생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는데 선배 양 모 씨의 상기된 모습으로 웅성대고 있는 버스 정류장 군중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나주인이요, 광주로 갑시다. 지금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총칼에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간답니다. 광주로 갑시다. 40대 후반인 선배는 당시 민주회복 국민회의란 김대중의 외곽단체로 알려진 제야 운동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나는 즉시 야당 정치권이 개입된 사태로 직감을 하고 도망치듯이 1km 거리의 집을 향해 무작정 뛰었던 것입니다. 즉시 광주신문사를 호출했으나 교환량이 아닌 총무국 발송부 소속 윤창근 기사가 전화를 받더군요. 윤 기사는 황급한 목소리로 회사에 계엄군이 들어와 있으며 편집국 기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다고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나는 윤 기사에게 차량이 통제되어 출근할 수 없으니 회사 소식을 수시로 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 기사와 통화를 끝으로 본사와의 연락은 두절되고 광주 지역 통신이 전면 끊기게 되자 광주의 소식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나주집 사무실 맞은편에는 광주 505 보안대 나주 주재관의 숙소에서 나주 경찰서와 연결된 경비 전화를 들어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19일 정오 12시께 나주지사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자 재빨리 소화기를 들어보니 낯익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서울지사 오부장이요. 본사 전화가 불통인데 광주 소식 좀 알려주시오라는 오부장의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서울지사 오부장에게 1시간 전에 총무국 윤기사와 통화 이후 나주와 광주 간의 통신이 전면 중단되어 나 역시 광주에 폭동이 났다는 소식 이외에는 아는 게 없으니 오부장이 서울에서 합동통신의 뉴스를 받아서 내게 알려주시오. 되려 서울에서 광주 본사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부장과 나는 각각 서울과 나주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본사 역할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부장은 서울지사 팀장으로 국무총리실, 당시 신현학 국무총리 재직 시대입니다. 국무총리실을 출입하는 저희 회사 동료 기자입니다. 당시 전남 지역 2개의 지방지 가운데서 상대지인 전남일보는 사주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우리 신문사는 총리실까지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서울의 소식은 총리실과 합동 통양 등 2개의 통신사의 유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오부장 그 역시 서울 광주 간 전화 두절로 나주에서 발이 묶인 나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경찰 경비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보안대장님 계십니까? 나주 경찰서 잔여 인원은 지금 철수합니다. 현재 폭도들에 의해 점거당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주 경찰서 경무과장 김모 경감의 전화였습니다. 광주에서 27km 거리인 나주 경찰서가 광주 차량 통제 이후 3시간 만에 폭도에게 비습당했다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보안과장의 입소문으로 들었던 광주의 폭동, 3시간 만에 나주 경찰서까지 점거되었다니 이는 단순 소요나 폭동이 아닌 북계의 남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7살 어린 나이에 6.25 동란을 겪었고 1966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지난날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사태의 심각성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군요. 단순 폭동으로 만들었던 광주 사태, 광목과 쇠 파이프, 그리고 탈취한 총기로 무장한 폭도들에 의해 나주 경찰서가 피습 점거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온몸을 스쳐왔습니다. 바로 사무실 앞 국도 신의주선 1호 광주 목포간을 신의주선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주하는 버스에는 강목과 몽둥이, 그리고 칼빈 소총으로 무장한 장발의 폭도들이 시가지를 질주하며 차량들이 점차 불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실 입구에 사복 차림의 나주경찰서 정복과 박 경장이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저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경찰서가 피습되고 무기고도 털리고 피신처를 찾아서 친구인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복으로 바꿔 입고 골목길을 더듬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더군요. 19일 정오 12시 40분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차장 빨리 대피하시오. 총리실에서 확인한 소식은 광주 지역 방송국은 물론 우리 신문사도 피습되어 불에 타고 있다는 거요. 나주지사 간판도 내리고 피신하시오. 라는 서울지사 어부장의 격앙된 음성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5.18 광주 사태 현장 취재 수첩에서 3회분으로 20회분 중에서 3회분으로 나눈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